자, 24년 3월 31번, 31번 말고 30번부터 시작할게. 정서적 사회화. 일단 정서적 사회화에 대한 정의가 먼저 나오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것, 감정과 어떻게 감정을 다룰지에 대해, 즉 감정에 대한 학습, 이 정도가 emotional socialization이 되겠지. 시작한다, 인생 초반에. 그리고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 감정 조절 발달에서. 그래서 일단은 emotional socialization이라는 게 키워드인 건 맞는데, 이 정의로 끝날지 아니면 이야기가 연결될지는 더 봐야 되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게 어떤 빌드업의 초반이기 때문에 맨 끝에 주제가 나오거든. 그래서 순서 배열로 출제하기 좋은 지문이야. 비록 가족 외의 영향력이, 예를 들어 또래 집단이나 미디어 같은 이 커지지만, 개인이 자동사일 때는 커지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아. 중요성의 면에서 커지지만 청소년기 동안에는, 그치만 하면 이제 뒤에 게 중요하거든. 부모들은 남아있다, 주된 사회적 주체로서, 사회화의 주체로서. 그래서 emotion socialization은 주로 부모에 의해서 학습된다가 일단 첫 번째 주된 내용이야.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부모의 반응, 정서적 상황에 대한 역할을 한다, 롤 모델로서의 감정 조절을 위한, 즉 부모가 반응하는 행동을 보고 아이들이 감정적 반응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분사구문 늘리면서 어떤 가능성을, 동격관계, 아이들이 보여줄 가능성을, 비슷한 반응을 비슷한 상황에서. 아이들도 똑같이 화를 내거나 똑같이 슬퍼하거나 그런다는 거지. 부모의 실행, 행동, 언제 하는 행동, 아이들이 직면하게 될 때의 정서적 어려움에 또한 영향을 미친다, 정서적 조절 발달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챌린지일 때나 아니면 그렇지 않을 때나, 어쨌든 똑같은 얘기야. 부모의 영향력이 크다. 자, 근데 이제 5, 6, 7번부터 어조가 약간 바뀌어. 뭐뭐인 반면에 해가지고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겠지. 직접적인 달래기, 그 다음에 직접적인 가이드, 뭐에 대한 가이드, 무엇을 할지에 대한 가이드가 이득이 될 수도 있지만, 아이들에게 뭐뭐이지만이니까 역시 뒤에 게 중요하다는 소리겠지. 그들은 어쩌면 방해할지도 모른다. 자동사기 때문에 전치사가 필요하고, 청소년들의 자율적 고군분투 노력에는 방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두 가지를 뜻하면 되겠지. 즉 직접적인 것은 안 좋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 다시 1, 2, 3, 4에서 부모의 정서가 아이들의 정서적 감정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맞는데, 직접적으로 하면 안 좋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inconsequence라는 연결어 나오고, 그래서 뭐가 맞냐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 청소년들은 멀어질지도 모른다. 다가가기보다는 뭐로부터? 부모로부터. 언제? 정서적으로 어려운 때에 뭐 하지 않는다면, 부모의 행동이 조절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제 멀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야, 오히려 청소년기에는. 그러면 이제 최종 결론과 해결책 이런 게 이제 7번에 나오기 때문에 7번을 주제문으로 삼으면 돼. 더 적절한 방법은 간접적인 지지. 아까 직접적이게 안 좋다고 했으니까 간접적인 게 좋은 거겠지. 뭐에 대한 지지냐? 자율적 감정 조절. 이게 포인트야. 그래서 어른들이 어쩔 수 없이 감정적 사회화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만, 청소년기 때에는 자율적 발달을 위해서
간접적 지지만 해주어라. 이게 주제가 되겠지. 자, 이제 예시가 나와. 예를 들어서 관심 같은 거, 혹은 인식 같은 거, 그리고 판단 없는 수용 같은 게 좋다는 거야. 뭐에 대한? 그래서 전치사 in, 전치사 of의 목적어가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공통적인 목적어야. 청소년들의 감정적 경험에 대한 그냥 관심, 지지 정도가 좋지,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 관심과 또 병렬인 게 being available이야. 그래서 동명사 쓰고 있지. 그리고 이런 관심 같은 간접적 지지, 그리고 이용 가능함과 같은 간접적 지지, 즉 뭐라 할까, 존재지, 존재 자체. 언제? 청소년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원할 때 옆에 있어주는 것과 같은 간접적 지지가 좋다. 7번을 주제문 삼으면 되겠지. 그 다음 31번. 댄서들은 자기 자신을 몰아붙인다 한계로 그들의 육체적 능력의, 그래서 극도로 힘든 어떤 자세 같은 거를 취하는 게 댄서들의 어떤 도전 과제, 숙명 같은 거지. 그치만 이러한 밀어붙임이 오해될 수 있다. 즉 이게 if절은 잘못된 거란 소리겠지. 만약 그 밀어붙임이 향해진다면 수동태 성취하는 것으로, 뭐를? 뭔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육체적인도 되고 물리적인도 되는데, 이 밑에 부분에 보면 두 가지를 다 예시로 들고 있어. 첫 번째는 육체적인 거야. 예를 들어서 키가 큰 댄서, 긴 다리를 가진, 은 어쩌면 원할지도 모른다. wish 다음에 to 부정사, 수행하기를, 반복적인 수직적 점프를 빠른 음악에 맞춰 다리를 이렇게 pointing his feet 하면 이제 뒤꿈치를 들고 서는 걸 얘기하겠지. 하면서 뭐 하는 동안? 공중에 떠 있는 동안, 그리고 낮추면서 그들의 뒤꿈치를 바닥에 점프 사이에, 이런 어떤 행위를 하고 싶어 하지만 불가능하다. 아무리 그 댄서가 강하더라도, 즉 육체적인 한계 때문에 못하는 동작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키가 작은 댄서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 또 다른 댄서들은 어쩌면 애쓸 수 있다. 완수하려고 하프턴을 공중에서. 자, 이제 두 번째 예시는, 이거는 신체적 제약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연결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 빠른 턴 속도와 그 다음에 몸의 정렬 사이에 대한 연결. 몸의 어떤 정렬이냐? 회전축과 가까이에서의 몸의 정렬을 이해하는 것은 말해준다. 그 댄서에게 뭘 말해주냐? 어떻게 성취하는지, 그녀의 턴을 성공적으로. 그래서 이제 회전축과 가까이 몸을 정렬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몸을 이렇게 웅크리는 거에 가깝겠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듯 피지컬한 어떤 특징, 그게 신체적인 게 됐든 물리적인 게 됐든 피지컬한 특징을 아는 것이 이제 댄서들의 한계를 정하는 거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번에서 정리를 잘 해주고 있어. 두 경우에서처럼 이해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는 뭐 춤을 추는 것 정도가 의역이 되겠지. 어떤 한계 속에서 작업을 하는 것, 어떤 한계? 부과된 한계, 자연에 의해. 그리고 자연에 의해라는 게 이제 신체를 뜻하겠지. 자연에 의해 부과된 제약, 그 다음에 물리적 법칙에 의해 묘사된 제약. 역시 제약을 꾸며주거든.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이 허락한다. 댄서로 하여금 일하도록 효과적으로 뭐 하면서? 최소화하면서 잠재적 부상의 위험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피지컬이라는 단어로 통용될 수 있는 신체적 한계, 물리적 한계를 아는 것이 부상의 위험 없이 이 춤을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라는 8번이 주제였어.